안녕하세요. 그라너야 김소정입니다. 자,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의 운동 목적이 우리가 젊을 때, 그때와 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살 나이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것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라든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뭐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예쁜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나이대에는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 또 이성들을 만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남들이 또 나를 봐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젊을 때 얘기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전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시고 자기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중년이 되시면은 젊을 때만큼 이런 근력 상태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생겨집니다. 하나하나씩.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뭐 기억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역시나 약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만약에 예전부터 운동을 젊을 때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운동 굉장히 재밌어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뭐 테니스라든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시는 운동들 있죠. 물론 에어로빅이나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을 다 같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신데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많이 몸이 틀어져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을 조금 쓰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만 고집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양방향으로 다 같이 쓰는 운동들 있죠. 요가나 필라테스나 수영이나 에어로빅이나 뭐 이렇게 몸 전체를 다 같이 온몸을 다 쓰실 수 있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동작들 말고요. 그런 동작들을 그런 운동들을 중간중간에 조금 끼워 넣으셔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들이 사실은 아쿠아로빅이라든가 물 안에서 관절 부위를 보호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그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중년보다는 노년분들한테 더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하시면은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중년부터 꾸준하게 해오셨다면은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살을 가르면서 동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쿠아를 가리킨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 운동들도 있으실 거고요. 하여튼 양방향으로 쓰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세요. 본인이 그런 동작을 그런 운동들을 GX 수업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몸을 조금 많이 풀어준다거나 마사지를 조금 많이 해준다거나 스트레치 이런 동작들 있죠. 이런 것을 꾸준하게 반대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쪽 방향만 고집하게 되시면 그쪽으로 몸이 많이 틀어지고 그쪽의 쓰는 근육층들만 강해지시고 대신에 안 좋아집니다. 강해지는 대신에 몸이 안 좋아지세요. 그것도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같이 존재를 하죠.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고 모든 것이 나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젊을 때 운동을 하나도 하시지 않다가 중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을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시작하기에도 굉장히 버겁고 해보니까 헥헥거리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하고 나니까 완전히 뻗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하시다가 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게 몸이 적응이 될 때까지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늦게까지 조금 오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제대로 정동작을 제대로 잘 따라 하시고 어깨나 이런 곳에 힘이 안 들어가시면은 그렇게까지 피곤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텐데 보통 보면 우리가 용을 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육층들을 자극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이제 어깨 쪽이나 이런 쪽에 허리 쪽이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힘을 안 써야 되는 곳들에게 힘을 더 많이 쏟아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깨어난 게 아니라 이제 삭신이 쑤시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시간과 본인들의 인내심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예전부터 운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게 되죠. 오늘은 뭐 집안일이 있어서 빠져야 되고 오늘은 뭐 해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바짝 하시려고 하면요, 내가 딱 정해놓은 시간은 절대 어기시면 안 돼요.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만큼은요. 내가 몸이 적응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몸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운동을 쉬어도 다시 운동을 찾아요. 근데 처음부터 운동을 했는데 너무 막 센 강도로, 그리고 본인들이 트라우마 생길 정도만큼 어디를 다쳤다거나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거를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거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내가 댄스 쪽이 좀 좋아, 그건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몸을 아무리 몸치라도 그냥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러면은 댄스 쪽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는 좀 그래도 정적이고 몸에 근육을 조금 많이 생기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나는 헬스 쪽 기구를 만지는 데도 조금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헬스 쪽으로, 아니면은 나는 공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 이러면은 뭐 탁구나 이런 쪽 있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요거 저거 한 번씩 해보세요. 재미삼아서 한 번씩 해보시고, 나는 운동이 전체가 다 재미가 없어 이러신 분들 있죠. 운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제 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50 넘었죠. 50 넘었는데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게, 그냥 기준을 따졌을 때 일단은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봤었을 때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나이가 들어보니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로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이제 공부에 대입을 해보자면 젊을 때는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죠. 시험 기간이 막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며칠 한 2, 3일 정도 바짝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나옵니다. 내가 신경을 조금 쓰면. 근데 나이 들면요, 공부 여기서 지금 방금 외웠는데 금세 봤는데 머리를 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랑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엉덩이 운동 해야지, 아니면 허벅지 좀 키워야지, 아니면은 어깨나 팔 근육을 조금 키워야지 해서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은 금세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나면. 근데 중년 이상이 되시면 근육이 빨리 자라지를 않습니다. 금방은 내가 이렇게 펌핑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근육 좀 올라오나 이러고 운동을 딱 마치고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얘가 어디 간 데 없어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몸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해주지도 않고 빨리 뭔가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젊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해주셔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조금 삶의 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시면은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내가 아픈데 지금 여기 걸어서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시면 그건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고 나는 앞으로도 건강할 거야, 운동하는데 여태까지 잘 살았어, 이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건강에 그렇게 자신을 하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요. 보고 있으면은. 제 주위에는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자신을 하셨고,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러신 분들이, 저는 암에 걸리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근데 오히려 골골골골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계속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병원 가셔서 약 처방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쉰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본인들 몸을 케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골골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들 몸을 자꾸 살피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은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근육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제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는데 건강은 절대로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아프기 전에, 그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을 앓게 돼요. 그러고 나면 털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속도감이 안 하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근육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육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지잖아요. 통증 때문에 사실은 가장 힘들어 하세요. 특히나 이제 중년에는 조금 덜한데 이제 중년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을 하죠. 아픈 곳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뭐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뭐 조금만 뭐하고 나면 이제 기진맥진을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모든 뭐 두통이 생겨지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조금 받쳐주시면요, 이런 근육통도 얼추는 이겨냅니다. 뭐 저라고 근육통 없겠어요, 그죠? 저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통들이 늘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치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는 만큼 여러분들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프다 그러고 자꾸 누워만 계시면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서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약이랑 주사밖에 없잖아요. 이제 더 심해지면은 수술이죠. 그치만 그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따라와야 되는 게 어차피 운동 처방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 같으면 병원에 갖다 주는 돈으로 운동하고, 운동도 내가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재밌는 걸 골라서, 그리고 나한테 맞는 운동. 자,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뭘까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운동? 일단은 물론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쪽 방향으로 하시는 운동은 그냥 재미로만 하세요. 재미로만 그냥 한 번씩 하시는 걸로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상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신다거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1년 거의 반 정도 될 동안 수업을 계속 놀았잖아요.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했었어요. 계속 집에서 누워만 있고 아예 밖에를 못 나가니까, 여긴 대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지냈더니만 막상 수업이 재개돼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뭐 가면 하겠지 이랬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손발을 뻗었는데 앞으로 가는 정골이 안 되고요. 다리를 드는데 다리가 어찌나 후들거리고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운동이 꼴랑 내가 1년 정도 이렇게 놀고 먹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 다 망가지나? 일반 회원분들보다 더 못한 체력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물론 다시 운동을 하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은 하겠지만,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연히 모든 동작들이 다 되고, 살이 쪘지만, 살이 제가 그때 한 10kg 정도 쪘다고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제가 다시 수업 나가기 전까지 한 10kg 정도를 쪘었어요. 그냥 찌도록 냅뒀어요. 그냥 뭐 다음에 빼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거는 살찐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제 신체의 리듬이고 밸런스고 모든 것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중심도 하나도 못 잡고 앞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엎드렸는데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넉넉히 있어갖고 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들한테 조금 필요한 운동들,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 허리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아픈 건지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허리 아프니까 뭐 허리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어디 가서 침 맞고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극히 아주 작은 일부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운동 처방사들한테 가셔서 운동 처방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집에서 꾸준하게 재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일단은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어디가 아프고 그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체 운동의 가장 기본 뭐예요? 스쿼트죠. 스쿼트하고 뭐 런지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팔과 어깨 근력들은 푸시업이나 아니면은 플랭크 같은 자세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셔도 차츰차츰 조금씩이라도 시행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밸런스 운동입니다. 그건 앉아서도 잡는 거, 서서도 잡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의 밸런스라는 거는 신체를 좌우 쪽으로 다 나눴을 때를 얘기합니다. 좌우도 있고 위아래도 있죠. 이렇게 사방향으로 다 나눴을 때 이게 균등해야 돼요. 균등해야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도 잠깐 이렇게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고 하더라도 신체가 빨리 알아서 내 몸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시면은 이제 전부 다 상해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빗길에 아니면 눈길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도블럭 같은데 잠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살짝 디디거나 잘못 헛디디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중년 이상부터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다음 많이 안 다쳐요. 그리고 넘어져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그런 이제 또 안 좋은 것들도 이제 또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것들이 균형들이 깨지게 되면서 내가 아픈 것 플러스 다치는 상해에 가장 많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어디 다쳐서 집 밖을 못 나간다거나 계속 병원에 누워 있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삶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내가 못 쓰고 내가 못 누리면 물론 내 자식들한테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남들한테도 그게 가족들도 되고요, 내 지인들도 되고요, 내가 모르는 제3자의 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말 하나라도 좋게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말이 좋게 나가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 아프신 분들,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고약해집니다. 성격들이.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본인들이 고약해진지도 모르고 그 본인들 성격이 계속 가면 갈수록 짜증만 자꾸 나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됐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기 싫다고 해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면 결국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하나라도 잡고 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 됐든지 간에 먼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신 후에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있죠. 내가 유연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유연성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하시고, 내가 근력이 너무 없어요. 나는 체력이 너무 딸려서 뭐 하나 일도 하다 보면 좀 바로 누워서 좀 자야 돼요. 쉬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근력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차츰차츰 하시되 그거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권해드려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하시기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통통하신 게 예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없어서 호르몬계 이제 균형이 깨지실 정도만큼 그렇게 마르시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통통과 뚱뚱의 기준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뚱뚱한데 본인들이 통통한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뭐라고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참, 나는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뭐 계실 수도 있겠는데 본인들 거울 좀 보세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고 이게 너무 예민하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제 기준에 한 저번 다이어트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 66 사이즈 정도로 뱃살이 막 2겹 3겹으로 막 접히고 이런 거는 사실 뚱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앉았을 때 그냥 약간 통실하게 얼굴도 요렇게 이제 약간 통통하고 요런 게 보기가 좋지 뚱뚱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준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봤었을 때는 분명히 뚱뚱한데 본인은 통통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걸로 인해서 비만으로 인해서 일단 통통해서 벗어나시게 되면요. 심혈관계 그리고 뇌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도 있어요. 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가 늦게 돌게 되죠. 피가 뻑뻑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잘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왜 살이 찌는지. 뭐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그 비만 세포가 있다고 한동안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제외시키세요. 나는 그걸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분들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많이 드셔서 그래요. 일단은 뭐 얘기할 거 없죠. 저 좀 이 팩트를 조금 이렇게 남발하는 편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많이 먹고 나면 지금도 지금 살 이렇게 쪄갖고 이렇게 팔뚝이 지금 굵어져 있잖아요. 지금 옷이 터질라 그래. 여기도 지금 앞에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정말 한량하던 옷인데 여기가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 기준에서 항상 원래 가지고 있던 몸무게를 조금 기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통통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나이 드시면은 살을 조금 빼시는 게 좋아요. 관절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관절이 약해지죠. 그리고 젊을 때하고 다르게 젊을 때는 살이 쪄도 대부분이 조금 골고루 쪄요. 골고루. 그렇다 하더라도 골고루 찌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서 살이 찌게 되면 아무래도 하체가 말라요. 상체가 커져요. 그러면 이 상체를 이거 어떻게 해요? 하체가 다 받쳐줘야 되죠. 근데 난 하체 운동을 안 해요. 근력은 갈수록 없어져서 다리는 세 다리처럼 자꾸 말라가는데 상체는 가슴도 커지고 팔뚝도 커지고 등판도 이만큼 자꾸 벌어지고 나날이 갈수록 부품해지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 관절들은 이미 너무 많이 피곤해지고 있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 아파 이렇게 자꾸 신호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계속 드신단 말이에요. 계속 드시면서 피는 뻑뻑해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은 더 안 되고 염증은 더 몸에 많이 생겨지고 위장은 위장대로 나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뭐 심장이나 심장 뭐 이런 폐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뜩이나 얘네들도 장기들이 나이를 들어서 얘네들도 같이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겉모습 이런 피부만 늙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장기들도 같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관절조차 여러분들이 혹사를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들을 하시고 내가 예뻐지고자 다이어트를 하시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통증을 줄이고자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관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있으면 나이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뼈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나이가 들면 쪼그라들어요. 들면서 이제 뼈는 크기가 그대로인데 근육층들이 작아지니까 자꾸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통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근육을 늘려주고 하는 스트레치를 나이 들면 많이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또 근력 운동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다 골고루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앞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싶지 않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져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병상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털고 일어나와서 일상생활을 다시 내가 활기차게 하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라도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냥 자꾸 미루고 계시는 분들 내일 해야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반드시 조금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걷는 것조차도 내가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데 자꾸 걷는 거는 그 운동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무조건 걷는 게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있다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이 있고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운동이 있어요.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셔서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운동 처방하시는 분들 있죠.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분들한테도 여쭤보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운동을 나갔을 때 거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시기도 하고 주위의 분들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보시고 아주 많습니다. 자료는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런 거죠. 그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또 지금 새로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우리 체육계에는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 바뀌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할 겸 저도 공부를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들을 위해서 공부도 조금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자꾸 알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자꾸 쉬려고만 하시는 거는 그거는 내가 더 빨리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되지 않나. 머리도 나빠지게 되고요. 가뜩이나 들어도 자꾸 나가는데 금세 들었는데도 금세 까먹어요. 영어 단어 하나 들어서 이걸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지. 몇 번 하고 나면 돌아서면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우리 나이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없어야지 정말 기분 좋은 생활들을 하루하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이라는 거는 꼭히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젊고 뭐 나이가 들고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운동은 하셔야 된다는 거. 예방책으로 하시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그 삶의 질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내가 아프고 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피곤해집니다. 나로 인해서. 내 병수발을 들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주위 분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고가 난다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서라도 적어도 내가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서 안 겪어도 될 것들을 겪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일어나셔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밖에 나가셔서 지금 운동하기가 조금 꺼려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조차라도 운동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조금 본인들 몸을 잘 살피고 내가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 가시면서 일상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물론 돈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이 편하려고 하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돈보다도 일단은 내가 건강을 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체력이 돼야지 어디 먹으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예쁜 거 있으면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갖고 오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여행 블로거나 아니면 여행 유튜버를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나중에 나이가 돼서 그런 아니면은 그 여행 가이드 있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런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해외를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 있다고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어머니 올해는 어디 안 가세요? 이게 집이 가정이 조금 부유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 못 걸어. 또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조금 젊을 때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하시고요. 여행도 젊을 때 다니세요. 나이 드시면은 이게 보는 기준 관점들이 내가 젊었을 때 보는 그 예쁜 아름다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보는 그런 감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의 나이에서 우리 나이에서 예쁜 거 많이 보시고 좋은 거 많이 조금 보려고 아름다운 눈으로 조금 보려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가장 예쁠 때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셨죠?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내가 몸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아셨죠? 몸이 한 번이라도 좋아져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느낌을 아시니까 그 느낌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고생 좀 하세요. 자, 다음에 뵐게요.